아침 뉴스룸 최영희 시사평론가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8일 어제 결국 일본이 그 길을 가게 됐습니다. 백색 국가 제외 조치를 시행하게 되면서 이제 사실상 2차 보복 조치가 시행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달 초에 이미 이제 우리나라의 국무회의격인 일본의 가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넌 겁니다. 네. 그래서 어제 날짜죠. 28일 날짜로 일본이 수출무역 관리령에 이제 발효하겠다, 시행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달라지는 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맥락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수출 절차 굉장히 까다롭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일본의 전략적 물자 1,100여 개에 대해서 그동안은 포괄허가제, 적어도 3년 정도 한 번만 이제 허가를 받게 되면 3년 정도는 무난히 지나갔지만 이제는 네. 해마다 이제 받아야 합니다. 일반 개별 허가제로 바뀌었고요. 또 수출 심사 기간도 더 길어져요. 그동안은 6일, 일주일 정도였다면 수출 심사가 간단하게 이제 종료가 됐다면 앞으로는 최장 90일, 석 달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네. 세 번째는 그러면 전략물자 1,100여 개만 해당이 되느냐? 이 비전략물자도 정말로 일본 정부 마음입니다. 지금 보면 캐치홀 규제라고 해서 비전략물자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네. 규제가 가능해요. 아하.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거리, 식품, 네. 나무, 목재 2개 제외하고는 한국의 수출은 아베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난달 초에는 1차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3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딱 밝혔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2차 규제 품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게 진짜 이게 더 문제구나.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 정부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일본에게 그렇게 철회하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실행을 했습니다. 어제 청와대 입장이 나왔죠? 청와대, 정부, 일단 외교부가요. 네. 일본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네. 불러서 따지는 거죠. 네. 초치 뒤에 따라붙는 게 항상 엄중항의. 네. 일본에 대해서 엄중항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이 정말 강한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의 고위 관리들이 이딴 망언들을 내놨어요. 아베 총리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 2번이나 언급을 했고 네. 최근에 또 고노다로 외상 같은 경우가 역사는 바꿀 수 없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황당했죠. 우리 입장에서 지금 일본이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대목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하면서도 지난번 우리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나왔듯이 우리가 내밀고 있는 손을 일본이 잡아주기를 기대한다. 이제 공은 일본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뭐 항의를 하면서도 우리나라도 사실 대응 마련에 분주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대책들이 좀 오갔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는 이야기가 나왔나요? 어제 국회에서는 당정청이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과 2차 대책 회의가 있었어요. 핵심은 뭐냐? 내년부터 앞으로 3년간 5조 원을 투입을 해서 네. 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좀 앞당기겠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100대 핵심 품목을 지정해서 맞춤형 R&D를 지원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나 구체적인 100대 핵심 품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구태 우리가 패를 까서 일본한테 전략을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추측이 가능한 건 지금 일본이 이처럼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이면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과거에 일본이 1등이었어요. 네. 그걸 감히 한국이 추월했다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는 한국에 이제 뒤지지 않겠다라는 이제 이런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우리는 이 미래 먹거리 중심의 R&D 투자를 더 늘려서 이제 주력 산업의 펀더멘털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거고 또 이번에 또 주목할 만한 건 뭐냐? 이런 이제 소재 부품, 핵심 부품에 대한 R&D의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굉장히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거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따지는 건데 네. 근데 소재 부품 산업은 경제성만 따지면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아. 일본이 지금 소재 강국이 된 건 네. 수년, 수십 년간 정말 밑빠진 독에 그렇죠. 돈을 쏟아 부었기 투자했기 때문이다. 때문이죠. 네. 적어도 우리도 시간과 돈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소재 부품 산업의 탈일본화를 서두르겠다라는 겁니다. 네. 최 평론가님, 오늘 한일 국장급 회담이 열린다고 하던데요. 네.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러니까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예. 처음으로 이제 한일 외교부 국장들이 모이는 거예요. 일본의 경우에는 가나스키 겐지 이 일본 외무성의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고요. 네. 이 직함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입니다. 네. 그래서 언제 국장들이 만났냐면 지난 21일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상이 베이징 인근에서 만났잖아요. 네네. 그 전날 국장급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때는 뭐 분위기 좋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나도 뾰족한 답이 오늘 나올 것으로 한일 양국 모두 기대하지 않지만 한일 양국의 어쨌든 평가와 함께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될 것이고 분명히 논쟁도 있겠지만 지혜를 모으기 위한 첫 자리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좀 우리의 우려보다는 잘 풀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뭐 지소미아도 당연히 논의가 되겠지만 네. 또 미국이요. 미국이 지금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나라가 미국 대사까지 또 불러서 이야기를 전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의 초치가 네. 어제 두 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백색 국가 제외 때문에 일본에는요, 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가 초치해서 엄중 항의를 했는데 어제 이 해리 해리스 이 주한 미국 대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초치다. 아까 리포트에서 전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외교부는 면담이다. 여기는 엄중 항의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고 다만 미국이 최근에 우리 지소미아 종료 후 한일 간의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우리가 그만하겠다라고 한 건데 미국이 강한 실망, 우려, 국무부, 국방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일 지소미아 종료는 미국의 안보 이익을 해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럴 일은 없다. 한미동맹은 오히려 굳건해진다 하는 부분을 미국 대사를 초치했다기보다는 면담을 통해서 네.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일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도 그 일본을 그러니까 우리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고 또 WTO에 제소하기로 뭐 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사실상 마지막 카드라고 하는 W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제 이낙연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네. WTO 제소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네.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전 세계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리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제소 절차는 굉장히 간단해요. 네. 네. 우리 정부가 제소장 역할을 하는 양자 합의 요청서를 일본에 보내면 바로 시작이 됩니다. 아하. 그래서 그렇다면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까지 한국의 압승이에요. 아 그래요? 과거에도 네. WTO 제소와 관련해서 한일 간 분쟁이 총 6건이 있었어요. 네. 그 가운데 이제 최종 결정이 난 3건에 대해서 모두 한국이 압승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예, 수산물. 1심에서 뒤졌거든요. 네. 그걸 2심에서 뒤집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죠. 이번도 안보를 이유로 경제 보복 조치를 한 일본이 굉장히 논리적인 측면에서 불리하다라는 네.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때문에 다만 이제 제소 전 철저히 준비를 좀 해야겠죠.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출 규제에 따른 이제 피해 증거가 관건이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도 이제 우리나라가 한국이 일본을 이제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서 역으로 이제 맞제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이제 대비할 부분입니다.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는 건 조금 리스크 요인입니다. 네. 반드시 필요한 이 수순인 건 맞지만 네. 이게 최종 결정이 나는데 뭐 최소 2년에서 아유, 3년 이상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것 그리고 승소한다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아하. 점은 조금 맹점입니다. 최평훈 네. 마지막으로 정부가 사실 지금 어떤 계기가 있어야 이걸 풀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될 텐데요. 언제로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네. 1차 모멘텀은 예. 9월에 있을 유엔 총회를 보고 있는데 유엔 총회는 뭐 여러 나라가 이제 모이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또 외교전을 펴게 되겠죠. 이 한일 관계가 좀 이제 전환될 수 있는 모멘텀은 10월 22일이에요. 네. 이때가 이제 일왕, 아, 신임 일왕이죠.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이 있는 때인데 세계 외교 사절이 모이겠죠. 네. 우리도 이제 축하 사절도 보낼 거고요. 이때 혹시 외교 특사 외교가 벌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 즉위식 시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걸 좀 기대해 보게 되는데 네. 이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백색 국가 제외 이후 우리 국민들은 또 일본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불매운동도 일본이 없어지죠. 반성의 태도가 없잖아요. 불매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합니다. 아, 저는 국민이 제일 무섭구나 네.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지금 아주 생활 속에서 일본 지우기가 실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뭐 맥주, 자동차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본이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아예 우리가 선호하던 여행 국가에서 일본 지역이 상위를 항상 유지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완전히 빠져버린 상황이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뒷받치고 있으니까 네. 정말 좋은 전환의 계기가 가을에는 만들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말씀